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불화산처럼 용솟음치던 집값이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가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매도 효과가 조금씩 주저앉는 형국인데 아직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팽팽하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흐름이 빠르게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드디어 무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진짜 위기, 아주 심각한 분위기, 이거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갑자기 얼어붙으면서요, 이제 또다시 크게 하락 방향으로 지금 출렁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집들이 위태위태하게 놓여있죠. 자, 이 벽돌만 뽑아낸다면 지금 붕괴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국 부동산 판세를 볼까요? 부동산 전국 상승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강남권은 완전히 보합세까지 밀렸습니다. 서울권 강보합입니다. 이제 0.02 당분간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신도시도 강보합입니다. 서울하고 비슷. 경기권 강보합, 인천권 강보합, 전체적으로 아직은 마이너스 된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매도 호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역시, 지방은 강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가 다 떨어지는 형태로 나온 것은 매주마다 조금씩이라도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부동산 매매 최선의 전략. 자, 현재부터 2021년 겨울 최선의 방법. 지금 집값이 많이 뛰기는 했지만, 자, 지금부터 겨울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나는 매수해야겠다. 그때 분명히 급매도 나올 겁니다. 집값도 조정이 될 거고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자, 그러면 먼저 투자 가치가 있는 분양을 넣는 것이 지금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양도 막 받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인천, 그리고 뭐 화성 이런데 분양한 곳들이 지금 예전 같으면 경쟁률 치열했을 텐데 미분양 2순위, 3순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유망지역 분양을 받아야겠죠? 분양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서울 변방지역 5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 구축. 이제 서울에 뭐 5억 미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7억 미만? 그리고 강남, 서울 인접 5억 미만의 경기도 소형 구축, 하락장 저점에 갈아타기를 염두해서 징검다리 형태로, 그냥 집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올 가을이나 겨울에 찬바람 불 때 급매를 잡는다. 대출, 청약, 세금, 실거주 등 이게 아주 규제가 지금 강화되는 흐름이죠. 자, 전반적으로 올 가을 겨울에 잡아야 한다면 이때 이제 이걸 보시라 이거예요. 2022년, 2024년에 최선의 방법. 지금은요, 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정책이 하락을 막았잖아요. 이번에는 자, 고춧가루만 뿌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 쇼만 안 한다면 내려갈 겁니다. 급매 우선으로 매입한 후에 이제 나중에 이 정도 2, 4년 후입니다. 분양권 미분양을 추가 매입하는 경향이 좋습니다. 이제 급매 추가. 그다음에 서울, 경기 유망지역이나 3기 신도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분양이 최고죠. 이때도 가격이 높은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제는 서울, 강남, 한강변 좀 하락폭이 큰 곳으로 접근해야겠죠. 이때는 뭐로? 사이드 쪽으로 왜 갑니까?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경기도도 강남, 서울 인접 하락폭 큰 아파트, 즉 고가 아파트가 큰 거예요. 분양뿐만이 아니라 분양권 미분양 여러 채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하락장이니까. 대출, 청약, 세금, 실거주 등 규제, 모든 규제는 없어지고요. 더 떨어지면 부양책도 나오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부정적인 요소, 집값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먼저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 집값 버블, 사이클상 대세 하락.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두 번째, 대선에 대한 대비. 물론 대선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을 폭락시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이 뛰어서 60, 70%들이 원하는 그
여론이 원하는 집값 하향 안정화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금융위기, 자 중국, 한국 이거 터지면 뭐 답 나오죠. 이제 그냥 경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질병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자 질병 장기화되고 각종 지표가 위축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OECD 1위겠어요. 저금리 기조, 자 민심 이반이 심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30 세력, 여성들 중심으로 지금 현 여당 민심 위반이 심각해요. 일반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특히 심하겠죠.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는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집값 하락의 요인 정말 많죠. 그런데 이제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기조 유지, 이것은 집값 하락에 역행하는 이제 집값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 2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죠. 부동산 2, 4년 하락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락하면 여러분들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제 이건 거의 유력합니다. 2년만 떨어지고 4년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강남 재건축 평균이 25억 정도 하는데 10억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강남 3구 평균 20억짜리가요. 13억까지 추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날도 올 수 있습니다. 한강변 평균 15억짜리 10억으로 너끈히 빠집니다. 서울 평균 9.5억짜리 6억으로 가볍게 빠지겠죠. 자, 경기도 평균 5.5억은 3.5억으로 추락하고 광역시 평균 3억은 2억대 초반으로 추락합니다. 즉 부동산 2에서 4년이 하락하면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보통 하락하면 또 하락해서 못 잡는데 1분 짝 난다고, 이때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집을 안 잡으면 안 돼요. 자 2020년 하반기 부동산 하락 확대, 이번에는 다른 모형의 그래프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파란 것과 이제 빨간 게 보이죠? 자 지금 파란 게 서울입니다. 빨간 게 전국이고, 보면 이제 여기 그래프가 쭉 올라갔네요. 4년 대폭등. 즉 2003년부터 거의 뭐 9년까지 대폭등했네요. 그런데 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년 대폭락. 2013년에 바닥 찍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무려 7년째 대폭등하고 있어요. 현재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2020년 현재. 자 얼마전만 해도 제가 A, B, C 해가지고 B도 들 수 있고 C도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왜? 6.17 대책이 먹히지를 않고 7.10 대책이 나왔음에도 바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판단해서 21년까지 뛴다, 22년까지 뛴다 그랬는데, 이제는 일단 2020년에 꺾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동그라미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원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만약 이게 좀 더 올 겨울도 빠지고 계속 하락이 시작되면 이렇게 갈 거예요. 문제는 올 겨울에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과거의 패턴은 반등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락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그거는 일단 가을 겨울 가서 또 이게 나누자고요. B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물론 가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이 B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올해 상승이니까 2021년까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희박하고, C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 현재 A 코스로 가고 있다. 즉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다. 자 6월 아파트 상승폭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잘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거의 흰색이었어요. 즉 상승률이 별로 없었는데 이 색깔이 진할수록 빨갈수록 상승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7월 한 20일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여기가 제일 빨갛죠. 그러다가 이제 8월 17일 밑으로 내려오니까 빨간색이 좀 줄었죠. 흰색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것처럼 하얘진다는 뜻이에요. 즉 나중에는 이제 또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로. 지금 이걸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2달 동안의 이 흐름 보면 아주 정말로 빨개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확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치로 내보이면 서울이 0.47, 0.09, 0.06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에다가 0.02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추락하고 있죠. 경기도도 0.23까지 갔다가 0.12로 주저앉은 상황이고, 인천도 0.06에서 0.03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 8월 거래량은 더 심각합니다. 저번에 무려 서울특별시 이 거래량이 15,900건이었는데
7월 달에는 10,000건으로 줄더니 8월 달에는 900건으로 거의 15분의 1 토막 났어요. 아직 8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대략 한 8, 90%는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강남구 역시 328건이나 거래됐던 7월 달 것이 지금 29건. 이제 강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를 분석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매도 심리예요. 파란 게. 이게 지금 빨간 건 매수 심리고. 먼저 빨간 거 볼까요? 매수 심리가 지금 여기가 언제냐면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자, 계속 지금 좀 잠깐 이때 질병 사태 때문에 좀 멈칫하는 것 같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죠. 현재는 한 이 정도. 즉, 거의 4분의 1 미터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지금 매수 심리가 크게 꺾인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번에 매도 심리.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겨울에 많았었는데 줄어들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없어요. 매도하겠다는 생각이. 근데 좀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직은 매수 심리는 크게 꺾였지만 물건을 나는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서 매물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서울 아파트 보세요. 서울 아파트 보시면 팍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7월 달을 보여줘서 그렇지 8월 달 보여준다면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해가셨죠? 꺾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대비 집값 상승률. 오히려 1986년, 92년, 98년에는 자, GDP 상승률이 워낙 컸었잖아요. 집값 상승률을 앞질렀어요. 그렇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집값이 계속 지금 이렇게 즉 집값 거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이 폭등을 했는지 알겠죠. 물론 지금은 꺾였지만 자,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7월 달 보시면 많이 올랐죠. 8월 달도 올랐을 텐데 이번에 질병 사태가 다시 2단계 조치를 취할 만큼 많이 지금 해서 조금 남아 꺾일 가능성이 커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도 뛸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주택가격 전망지수 추이 보세요. 자, 125 사상 최고치네요. 그런데 더 올라가지 않고 멈칫하고 있어요. 멈칫하고 있죠, 지금?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매도 호가가 지금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하다, 분위기가. 이런 것은 현장 목소리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폭등, 폭락, 폭등. 이제는 폭락밖에 없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한국감정원 최근 시세인데 지금 강남 빨간색 제로까지 보합권이고 서울 0.02, 그 다음에 전국은 0.11. 어찌됐거나 다 하락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죠. 이거 실거래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하락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와 전세가 심리지수. 그런데 이 네모 박스 친 거 보세요. 이게 지금 4월 달부터인데 전세값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 다시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가 심리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네모 박스 보세요. 자, 역시 계속 최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는 심리지수도 이제 좀 정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외지인들 투자 보면 세종시 보세요. 저번 달보다도 더 늘어났네요. 43%. 세종시가 좀 너무 뜨거워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KB 리본 보면 이 대전이 파란색이에요. 대전 많이 올랐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강보합에서 머물고 있는데 세종 보세요. 이거 미친 거죠, 완전히. 미쳤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 올해 들어와서 세종시가 30%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 번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다. 세종시 집값 잡아야 돼요. 자, 지금 줄다리기, 이 집이 있는데 팽팽합니다. 자, 현재는 팽팽한 모습이지만 이미 매수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왜? 지금 심리는 지금 아주 심각해요. 이거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꺾이게 되면 이제 대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난만 안 친다면. 부동산 흐름이 꺾이긴 했지만 아직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며 9월 한 달 동안은 보합세에서 시소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